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영선님과 윤창인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디엄 컷 오프 멤브레인 다이얼라이저라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이얼라이저보다 이제 조금 새로운 형태의 다이얼라이저가 나와서 지금 이미 몇몇 투석실에서는 상당히 다수의 환자분들을 이 MCU 다이얼라이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 이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모달리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떤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이 다이얼라이저를 쓸 수 있는지 즉 장점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직 이제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다이얼라이저이기 때문에 관련한 클리니컬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스몰 스터디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편이고 대규모 RCT는 아직 없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디스클로저고 니프로에서 지원을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사전 질문을 조금 언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보령의 엘리쇼 13HX와 기존 박스터 제품 비교 연구를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령의 엘리쇼 13HX는 이제 일본의 니프로 회사의 제품을 수입해서 보령과 니프로 각각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프로의 이제 MCU 다이얼라이저와 기존 이제 박스터에서 나온 테라노바 MCU 다이얼라이저 비교 연구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MCU 다이얼라이저가 이제 포 사이즈를 키워서 문제 인터널 필트레이션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널 필트레이션이 올라가고 또 백 필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 몸으로 이제 투석액 유입이 발생하고 그래서 감염 우려를 좀 말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울트라 필터를 조금 더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MCU 다이얼라이저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대부분 블러드 플로우를 300 이상 좀 높게 가져가는데 국내에서처럼 블러드 플로우를 그렇게 높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이 다이얼라이저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주셔서 관련한 내용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궁극적으로 MCU가 온라인 HDF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심장학회에서 매년 이제 ESRD 환자 레지스트리를 발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록 환자 숫자뿐만 아니라 관련한 통계적 데이터도 발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등록위원회 발표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5년 서바이벌 자료를 발표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이제 노란색 라인이 2008년에 투석을 시작한 분들이 있고 2017년에 이제 데이터는 가장 위쪽에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비해서 2017년으로 갈수록 5년 생존율이 76%에서 79%로 한 3% 정도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해 주셨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데이터지만 몇 가지 그래도 인자들을 충분히 보정을 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2008년부터 2017년으로 가면서 투석 환자의 평균 연령 자체가 계속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고령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 캔서라든지 인펙션, 또 카디오바스큘라 관련한 트리트먼트가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코모비디티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점을 모두 역행을 해서 생존율을 더 증가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 ESRD 환자에 대한 치료를 잘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고 이게 전 세계가 모두 이렇게 데이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5년 생존율이 70% 이상 나오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거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그런 서바이벌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모달리티 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석 환자 서바이벌을 결국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국에는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적어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의 BP나 이제 슈거 컨트롤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옵티멀한 뭐 드라이브웨이스를 설정하고 볼륨 컨트롤하고 이제 앞에서 강의를 뭐 해주셨지만 달라스의 에드커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저희가 계속 쓰고 있고요. 또 아니메아 컨트롤에 대해서도 뭐 EPU가 나오고 또 아이언 트리트먼트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의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칼륨과 이제 인 관련해서 이제 다이어트 에듀케이션과 컨트롤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교육이 되고 신장학을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카디오베스큘러에 대한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조절뿐만 아니라 요새는 베스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한 넌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의 CKD, MBD 등에 대해서도 포스페이트 바인더나 카스미메틱스 같은 이제 약체들도 나오면서 서바이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다이리시스 모달리티 변화, HDF 같은 새로운 다이리시스 방법, 그 다음에 이제 RO 시스템에도 뭐 발전이 매우 느리지만 조금씩 이제 더 울트라 퓨어 워터를 환자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이라이저의 과연 변화가 환자분에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다이라이저의 선택 자체로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5년에 아토바스타틴 해가지고 CKD, ESRD에서 서바이벌을 본 뭐 연구가 4D 스터디 있었는데 스타틴으로 ESRD에서 서바이벌을 보지 못했지만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포스트업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당시 인원들 분들을 대상으로 다이라이저 타입에 따른 모탈리티를 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 환자분들이 인롤이 되었기 때문에 로우 플럭스 다이라이저를 사용하는 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 플럭스 다이라이저를 사용하는 분에 비해서 하이 플럭스 다이라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바이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이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로우 플럭스보다는 하이 플럭스 다이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환자에게 좋겠다라는 부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지금 거의 대부분 하이 플럭스 다이라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유레믹 톡신에 더해서 유레믹 톡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계속 밝혀졌고, 유레믹 톡신의 그 사이즈가 큰 톡신들이 더 톡시시티가 높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타2 MGF,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같은 경우 혈중의 농도가 높을수록 서바이벌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들이 이제 해모 스터디나 dobson 스터디 등 이제 대규모 연구 포스트업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베타2 MG보다도 이제 더 큰 몰레큘을 가지는 뭐 프리 라이트 체인이라든지 FGF23 같은 이런 유레믹 톡신들도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서바이벌이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작거나 또는 중분자 정도의 물질을 넘어서서 조금 더 크기가 큰 물질들을 더 유레믹 톡신을 좀 더 세게 제거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헤모다이필트레이션 HDF라는 방법이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투석막을 이제 사이에 두고 디퓨전, 그냥 확산만을 통해서 솔루트들을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컨벡션이라는 방법을 추가를 해가지고 솔루트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더 제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론적 근거로 시작이 되었고요. 컨벡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대류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많은 양의 물을 이제 쏴가지고 그 물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솔루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트라스트나 터키시 스터디 등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아쉽게도 이제 HDF의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후에 많은 포스트업 애널리시스를 했고 해보니까 이 대류를 시키는 컨벡션을 시키는 그 물의 양이 너무 적은 걸로는 베네핏을 충분히 볼 수가 없고 이 컨벡션 볼륨을 충분히 많이 하이 볼륨 HDF를 하는 경우에는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연구를 토대로 이제 이슈얼 같은 스터디에서 충분히 하이볼륨 HDF를 시도를 해봤고 서바이벌 베네핏 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HDF를 하되 하이볼륨으로 HDF를 하는 경우에 환자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컨센서스가 됐고, 실제로 이제 초기에 시작된 터키시나 컨트라스트에 비해서 이슈얼로 갈수록 이제 컨벡션 볼륨의 양이 더 늘어나면서 서바이벌 게인이 조금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고, 이러한 관계는 이제 큐빅 스플라인을 봐도 이제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NEJM의 하이볼륨 HDF와 하이플럭스 HD 간의 RCT가 진행이 됐고, 약 700명 가량을 양군으로 해가지고 서바이벌 베네핏을 증명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23% 정도의 데스 리덕션 이펙트를 발표를 하였고, 물론 이 연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뜯어보면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에서 양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볼륨 HDF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플라메토리 르메톡신 제거에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펙트를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하이볼륨 HDF가 환자에게 조금 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준 아주 좋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HDF가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프리벌런스는 매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매 투석마다 HDF를 시행하는 분들인데, 2000년에 오히려 20% 이상 하시던 분들이 지금 2020년 가면서 10% 내외 정도밖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에비던스 점점 쌓이고 좋아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점점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환자들에게 HDF가 적절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는 건지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테크니컬 이 HDF 자체에 대한 테크니컬 피가 따로 산정된 이후에 HDF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랑 거의 인종적으로 체격이나 이제 체형이 유사한 일본에서 이렇게 정책의 영향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 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HDF를 할 수 없다면은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모빌리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이제 MCO 다이라이저가 이제 좋은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레미 톡시든 예전에는 이제 유리아나 크레아틴 등이 지금도 이제 저희가 재고 있지만 굉장히 톡식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데이터가 모이면서 유리아 크레아틴이 톡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톡식하진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큰 분자량을 가지는 베타2 MG 같은 것들이 톡시스티가 또 있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 나왔고, 이후로 더 에비던스가 모이면서 하이스트 톡시스티를 가지는 물질들은 실제로 더 이제 큰 물질들이 네프적 23나 인터로킨 6, TNF 패밀리 같은 물질들이 더 굉장히 높은 톡시스티를 가지는 것 같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자량 같은 물질들은 로우 플럭스나 하이 플럭스로 제거가 되지만, 큰 분자량으로 갈수록 이제 하이 볼륨 HDF가 필요하고, 이거보다도 이제 더 큰 물질에 대해서는 MCO 달래죠. 이제 물리적으로 포 사이즈를 늘려서 제거를 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MCO 달래죠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알부민이 68kg 달톤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알부민은 제거되지 않으면서 알부민보다 조금 더 작은 유레믹 톡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좀 저기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Expanded Hemodialysis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HDX라는 말도 있고, 또 Medium Cut of Membrane 달라져, MCO Membrane 달라져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쓰이고 있는데, 2018년에 이제 롱코 그룹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xpanded Hemodialysis라는 것은 MCO 다이알라이저를 사용해서 그 다이알라이저 파이버 한 개 이제 다이알라이저 안에서 디퓨전과 컴팩션이 동시에 아주 컨비니언트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헤모다이알리시스를 Expanded Hemodialysis라고 말을 하자라고 정의했고, 그러니까 MCO를 가지고 헤모를 하는 것을 Expanded Hem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HDX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MCO를 가지고 하면은 추가적인 머신 HDF가 가능한 머신이 없이도 단순히 HD만 가능한 머신으로도 쉽게 HDF에 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을 좀 보시면은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류 컨벡션을 얼마나 세게 주느냐, 하이 볼륨으로 주지 않으면은 충분한 저희 하드 아웃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벡티브 클리어런스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컨벡티브 클리어런스를 주는 것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 하이 볼륨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시빙, 얼마나 필트레이션 율이 높아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HDF, 물론 하이볼륨 HDF를 하면 좋지만 하이볼륨 HDF를 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DF 전용 머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다이알라이저 자체의 TMP가 계속 올라가고 파울링이라든지 클러팅,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이 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체구가 작아서 블러드 플로우가 낮으면서 하이볼륨 HDF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양의 이제 서브세션 볼륨을 쓰면서 상당히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F 가장 문제가 결국엔 다이알라이저 자체에 이렇게 TMP가 올라간다는 게 되겠고요. MCO 다이알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필트레이션이 일어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반대쪽으로 앞서 질문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백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 필트레이션이면 이제 다시 들어간다는 건데 안 좋은 게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백 필트레이션 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거를 대류 컨펙션 볼륨으로 해가지고 환자 몸에 있는 미들이나 라지 유레백 톡신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백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TMP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서 대체제로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백필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환자 몸에 이제 플루이드가 들어가고 좀 울트라 퓨어 워터에 대한 그 컨선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환자 몸, 당연히 HDF랑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HDF도 이제 투석액이 결국에 환자 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울트라 퓨어 다이알리시스 플루이드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이 MCO를 쓰기 위해서도 이렇게 울트라 퓨어 다이알리시스 플루이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프로 쪽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이 엔도톡신 필터, 그러니까 투석 기계 뒤쪽에 이제 백필터가 다 달려있죠. 그래서 요 백필터에서는 이제 로가리드믹 리덕션 밸류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RV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이제 3이라면은 엔도톡신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고, 뭐 4라면은 10,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더 기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본 JSTT에서는 이걸 3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울트라 퓨어 다이알리시스 플루이드 유지하기 위해서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2 정도로 권고를 하는데, 니프로의 엔도톡신 필터는 4 정도로 이거보다 더 오버스펙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2개의 엔도톡신 필터를 달면은 더 이제 퓨리티를 유지할 수 있지만, 1개만 해도 유지하셔도 충분히 울트라 퓨어 다이알리시스 플루이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쪽에서 본사 쪽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보면은 이제 플라스마 필터는 보시면은 이렇게 포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다른 이제 생화학적인 방법들이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우리 몸에 남기고 싶은 거는 남기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이제 현재로서는 뭐 따라할 수 없고,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쫓아가자 해가지고 기존 이제 하이플럭스 다이알라이저보다 포어 사이즈를 키운 그런 포어들을 조금 균일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로우 플럭스 다이알라이저보다 포어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만든 이런 다이알라이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로우 플럭스는 굉장히 포 사이즈가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작은 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하이 플럭스, MCO로 갈수록 이 피크가 올라가고, 피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포어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이 알부민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아주 피크가 높은 그런 다이나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재 뭐 기술로서는 그게 쉽진 않고, 가장 이 알부민 이 라인에 가장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이런 다이나저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RO라는 거는 리텐션 언셋이라고 해서 이 시빙 코에피션트 커브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그 주로 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크기가 커지면서 그 필트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리텐션 언셋은 이제 10개 중에 한 개, 10%가 필트레이션 되지 않는 지점을 리텐션 언셋이라고 하고, 쭉 크기가 커지면서 그 필트레이션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10% 밖에 필트레이션이 안 되는 그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걸 컷오프 밸류라고 해서 이 지점을 넘어가면은 사실상 제대로 필트레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굉장히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2 MG 같은 경우에는 시빙 코에피션트가 거의 50%가 5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다. 근데 MCO 다이나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2 MG가 거의 90% 이상 제거가 되는 걸로 시작이 되고, 컷오프 밸류도 하이플럭스 다이나저보다 더 큰 물질까지 제거가 된다. 근데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알부민의 레벨을 넘어가는 부분이 소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의 릭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슈, 컨선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디어란 다이나저를 만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부민 직전에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뻗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진 다이나저를 만든다면 아이디어를 하겠죠. 근데 뭐 기술적으로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수직으로 뻗은 그래프랑 가장 붙는 형태의 다이나저를 점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유레믹 톡신에 대해서 앞서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유레믹 톡신은 로우 플럭스로도 제거가 되는데, 이제 스몰이 아닌 이제 미들 몰레큘을 스몰 미들, 미디움 미들, 라지 미들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눴고, 스몰 미들까지는 하이 플럭스 다이나저로 제거가 됩니다. 베타2 MG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미디움 미들 정도 사이즈가 되면 여기 TNF나 이제 인터로킨 시리즈들이 있는데, 얘네는 하이 볼륨 HDF 정도를 해야 제거가 되고, 이거보다 더 큰 이제 25에서 58kg 달턴 정도 사이즈가 되는 FJ23 같은 물질들은 MCO 다이나저 정도 돼야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하이플럭스랑 MCO랑 HDF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지 뭐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페인에서 18명 정도의 환자 HD를 이제 5번 세션 하는 동안에 하이플럭스, MCO, HDF 이렇게 비교 평가한 연구가 있었고요.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지 않은 연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타2 MG에 대해서는 세 개 군 모두 이제 90% 이상의 시빙 코에피션트를 보였고, 조금 이제 분자량이 큰 마이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하이플럭스에서는 50% 정도, MCO에서는 90%에 가까운 시빙 코에피션트를 보였고, 하이플럭스 하이볼륨 HDF에서는 0.5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부민이 릭되는 부분, 알부민의 시빙 코에피션트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확실히 MCO에서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하이플럭스 HDF에서 0.001인데 반해서 MCO 중에서도 이제 엘리쇼 HX 같은 경우는 0.002로 조금 더 높았고, 테라노바 같은 경우에는 0.008로 하이볼륨 HDF보다 8배 정도 더 높은 알부민 시빙 코에피션트를 보여서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서브스티션 볼륨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이볼륨 HDF를 한 곳에서는 한 30리터 정도의 하이볼륨 HDF를 시행을 했고요. 실제 결과를 보면은 유리아나 크레틴 같은 이제 스몰 몰레큘은
하이플럭스, MCU, 하이볼륨 HDF 모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2 MG까지도 크게 차이는 없었고, 이제 미디움 미들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데, 하이플럭스에서는 뭐 마이글로비나 프리라이트 체인 같은 미디움 미들에서는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재고율을 보였는데, MCO에서는 이거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높은 리덕션 레이쇼를 보였고, 하이볼륨 HDF에서는 이거보다 또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은 리덕션 레이쇼를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제 라지 미들 유람의 특性같은 경우에는 하이플럭스는 이제 10% 미만 정도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MCO에서는 15에서 20% 정도 제거율을 좀 보여주었고, 하이볼륨 HDF는 20%가량 제거되는 율을 보였고요. 이 알부민의 리덕션 레이쇼에 대해서는 세 군간에 이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룸에서 사실은 알부민의 리덕션 레이쇼를 재면 거의 변화는 없고, 제대로 재려면은 다이알리시스 나가는 거에서 알부민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측정한 데이터도 추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씨룸에서 리덕션 되는 양은 그 정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부민, 이 다이알리시스에서 알부민을 얼마나 로스되는지 직접 재는 게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HDF, 하이볼륨 HDF를 시행한 분에서 다이알리시스 알부민 로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노바가 하이볼륨 HDF보다 못하지만 조금 많았고, 그 다음에 엘리쇼를 사용한 엘리쇼 MCU가 이거보다는 좀 적었지만 하이플럭스 HD를 하는 것보다는 알부민 로스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무벌 스코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총점이 얼마냐, 더 많이 제거하는 거 빼기, 우리가 원치 않는 알부민 제거율 이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서 그럼 총점이 과연 누가 높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 스코어가 있는데, 글로벌 리무벌 스코어라고 그러고, 이거를 봤을 때 하이볼륨 HDF가 이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테라노바와 엘리시오가 점수가 거의 비슷했고, 그냥 일반 하이플러스 HD보다는 결국 MCU가 조금 더 우수하고, 이거보다는 하이볼륨 HDF가 조금 더 우수하다, 이렇게 여기서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일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엘리쇼 MCU랑 테라노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총 6명 정도 이제 HD 환자를 가지고 굉장히 소규모 크로스오버로 한 연구라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모두 다 이제 신뢰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데이터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기 때문에 300 정도의 볼륨 블러드 플로우를 주고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플라즈마 이제 클리어런스를 직접 쟀는데 뭐 유리아나 크레아틴 같이 이제 작은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부터 해가지고 중분자, 이제 조금 더 큰 분자까지 봤는데, 엘리쇼 HX랑 테라노바 간에 유의한 측성이 보이진 않았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제거되는 걸로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반면에 이제 알부민 로스율이 테라노바에서 조금 더 엘리쇼보다 많은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게 되는데, 대규모 RCT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이제 작년에 좀 많은 환자분들의 그런 코호트를 가지고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발표한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24만 명가량의 이제 환자를 3년간 레지스트리에 있는 환자들을 분석한 연구가 되겠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를 인로를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해석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다이얼라이저를 타입을 1, 2, 3, 4, 5 다섯 개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했고, 그 분류 기준은 베타2 MG 클리어런스 율에 따라서 5 다이얼라이저 타입 5는 베타2 MG가 70% 이상 제거되는 것을 타입 5 다이얼라이저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MCU 다이얼라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뭐 2000 보시면은 8년에서 2011년이기 때문에 뭐 그 데이터 자체가 꽤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테라노바나 엘리시오 HX가 없을 때여서 이런 다이얼라이저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그 전 단계에
조금 더 지금 달라저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달라저들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달라저들이 사용이 됐고 몇 개 이제 FMC 달라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4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하셨고요. 베이스라인 보면은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고 투석 한 6년 정도 하신 분들 베이스라인 했고, 이 투석 막 타입에 따라서 이제 5개 분으로 나눴는데 보시면은 근데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74세인데 타입 5로 가면서 점점 좀 낮아져서 타입 5는 61세로 거의 13살 정도 더 어린 환자분들이 배치가 되었고, DM 포션도 보면은 타입 1은 47%인데 반해서 점점 낮아져서 타입 5에서 35% 정도로 이렇게, 즉 이제 타입 5에 배치된 분들이 굉장히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좋은 분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카플란을 그려보면은 타입 5를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서바이벌이 좋은 것처럼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좀 팩터들을 보정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도출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이 분들도 이제 뭐 이런 것을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만 최대한 이런 컨파운딩 팩터들을 보정해서 콕스 분석을 했고, 콕스 분석을 최대 이 가장 진한 막대가 최대한 많이 보정을 한 건데, 가장 많이 보정을 한 값에서도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를 모두 완벽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RCT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이걸로도 이제 콕스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 그래서 양분 간의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맞추는 겁니다. 비슷한 분들을 각각 뽑아가지고. 근데 아마 이 5개 분을 동시에 맞추는 거는 그렇게 되면 아마 N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1번과 4번, 2번, 4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4번 이렇게 4번을 기준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4번 타입 4 달라저를 사용한 분에 비해서 타입 5를 사용한 분에서 약 10% 정도 해저드 레이시오가 낮게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을 보정해도 조금 이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결과를 좀 발표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질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블러드플로 좀 낮게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국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찾은 바로는 뭐 2개에서 3개 정도 스몰 스터디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렉시드 달라저랑 온라인 HDF랑 테라노바 이 3개 분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 6명 환자분들 인롤해서 HD 세션 이제 3번 하는 동안에 비교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250 정도 줬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계셨고요. 보시면은 이제 유레아나 크레아틴 같은 이제 스몰 유레믹 톡신 같은 경우에는 양분 간에 뭐 크게 차이가 없었고, 크기가 이제 커지면서 큰 유레믹 톡신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HDF보다 MCO에서 더 리덕션 레이쇼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하이플럭스보다는 MCO가 좀 우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부민 리키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다이라세이트를 모아가지고 알부민 리키지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테라노바에서 온라인 HDF나 하이플럭스보다 확실히 알부민 로스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연구, 이거는 이제 서울대 주건욱 교수님께서 해주신 연구인데 이 MCO를 가지고 소규모지만 그래도 RCT를 하신 연구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65명 정도를 인롤해서 오랫동안 팔로우업 못하시고 1년 정도 팔로우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한 RCT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테라노바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양분 간의 뭐 나이 차이나 이제 나이는 60세 정도 됐고 투석을 하신 지 4년에서 5년 정도 되신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재셨는데 에코나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관련한 이런 서로겟 파라미터를 측정을 했는데 양분 간에 뭐 크게 1년 지나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한 가지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것은 오히려 이제 테라노바를 사용한 군에서 HDF 한 군에 비해서 이제 코로널 칼슘 스코어가 조금 높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도 이제 워낙 숫자가 적고 팔로우 기간이 짧고 코로널 칼슘 스코어가 그 베리에이션이 워낙 큰 값이라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긴 했는데 좀 이 부분도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카디올로직 레버러토리 파라미터들도 쭉 쟀는데 BMP나 트로포닌이나 CRP, 인트로피6 등도 쟀는데 HDF와 비교해서 MCU 달라져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고 이외에도 이제 주관적인 지표들 뭐 심텀이라든지 퍼티그, 뭐 리커버리 타임 같은 것도 측정을 하셨는데 양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중요하게 이제 하드 아웃컴, 모탈리티랑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 뭐 이런 걸 좀 보셨는데 기간이 워낙 짧고 환자 숫자가 많지 않아서 양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 데이터만으로는 이제 MCU 다일라저가 온라인 HADF보다 인피리어하진 않다 정도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석막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투석 시를 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투석막은 BPA 프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 BPA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좀 물어도 보고 알아봤는데 이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BPA라는 게 그 화학적인 물질이고 이 BPA가 있으면은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BPA가 포함된 물질로 투석을 하면 실제로 혈중 BPA가 올라가고 이 BPA가 없는 물질로 투석을 하면 혈중 BPA가 좀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엘리시오 다일라이저는 근데 이제 멤브레인에도 요새는 BPA가 없는 거는 많이 있는데 하우징에도 BPA가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다일라이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서바이벌 자료인데 이건 이제 글로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여기가 이제 3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50% 밑쪽으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데이터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다일라저 선택도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니프로가 이제 일본에서는 마켓 쉐어 1등이고 이 중에서 특히 60 거의 뭐 반 이상을 MCU 다일라저를 사용을 한다 그러고요. 글로벌에서는 아직 MCU 다일라저가 일본 니프로께 런칭이 안 돼서 대부분 하이플럭스 다일라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라노바가 있지만 글로벌리 MCU 다일라저가 더 퍼지고 이 부분에 대한 RCT가 더 진행이 된다면은 환자분의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엘리쇼 이제 결국에는 니프로의 MCO와 테라노바 간의 비교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테라노바가 조금 더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데이터들이 있었고 비슷한 데이터도 있었지만 근데 테라노바에서 알부민 로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많이 빠지는 만큼 많이 알부민 로스가 좀 있다. 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필트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트라 퓨어 워터 퓨리티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많고 그리고 이제 MCU 다일라저를 가지고 한 국내 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도 리덕션 레이쇼 특히 이제 미들이나 라지 미들 같은 유럽의 톡신에서도 온라인 HDF에 뭐 뒤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데이터들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제 MCU가 온라인 HDF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온라인 HDF를 대체한다고 다음 단계다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온라인 HDF를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이 MCU 다일라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달리티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환자분께 조금 더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자면은 엠스달라이저는 이제 하이볼륨 온라인 HDF 시행이 좀 어려운 환자분에서 한번 대체 치료로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엠스달라이저 사용 시에 온라인 HDF에 준하는 울트라퓨어 워터 컨트롤은 중요하겠고, 현재 뭐 클리니컬 데이터가 워낙 보여드린 것처럼 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RCT가 진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